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악화설과 그리고 사망설로 인한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오늘 이를 완전히 뒤집는 북한 매체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공식 행사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말 디테일하게 등장한 것입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등장하는 준공식 영상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공개했는데 혼자서 걷고 담배까지 피우는 등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공개 행보 전까지 김 위원장은 원산 지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행사장까지 수십 미터를 혼자 걸어 이동했습니다. 지팡이도 부축도 없었습니다. 공장 내부도 걸어서 둘러봤고 계단도 이용하는 등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살이 더 찌고 검어진 피부, 그리고 걸음걸이가 다소 불편해 보일 때가 있지만 동영상 속 모습만으로는 건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이 이 동영상을 준공식 바로 다음 날 신속하게 공개한 것은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노력도 눈에 띕니다. 김 위원장과 수행 간부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경호원들과 대규모 준공식에 참가한 인파는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주석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를 하기 전 원산 지역에 머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동쪽으로 이동해 있었고 군사활동 지도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뒤로 저는 정말 뇌리에 스치는 한 사람이 떠올랐죠. 바로 최근 강남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북한의 탈북자 태영호라는 사람입니다. 한때는 태구민이라고도 불렀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 말이죠. 4월 15일 날 군산기념궁전에 못 나왔다는 그 자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 한 장도 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로 판단된다. 내가 또는 같은 미통당의 탈북자이자 비례 후보로 당선된 지성호라는 사람도 김정은이 99% 사망했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발언을 했다고요. 심혈관 쪽에 이제 수술을 이제 받고 지난 주말쯤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 100%에서 1%를 뺀 99% 확신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출처에 대해선 외부와 통화가 가능한 북한 주민인지 한국 혹은 미국 정부 관계자인지조차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두루 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제 힘든 부분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가 국정원 요원인 마냥 정부군이 주변에 상주하면서 그들에게 북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북한의 완전히 정보통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죽었다는 식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식으로 기레기 언론들 그리고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그 수구 언론들 그리고 가짜 뉴스 유튜버들 그 사기꾼들의 말에 또 나팔수 노릇하듯이 똑같이 발언을 해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매체에 이런 영상이 나오고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 피는 모습과 걸어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비판이 커지자 태영호 당선인은 입장문을 내고 결과적으로 분석은 다소 빗나갔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의문이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성호 당선인 역시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속단하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것에 대한 일말의 사과 없이 뻔뻔하게 나오는 그 태도야말로 제대로 미통당에서 뽑아갔다, 공천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이런 자를 과연 왜 미래통합당에서 안보를 그렇게 따지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런 간첩과 같은 자를 공천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보수입니까? 어떻게 이런 빨갱이를 공천해 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 태구민이라는 사람, 태영호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태구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할 구자에 백성 민자를 써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해 보겠다는 의미로 구민이라고 개명했습니다. 왜 남한에 와가지고 북한의 주민을 구하겠다고 떠듭니까? 이 뭔 개소리야! 여기 체제 제대로 살아가려고 탈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 와가 북한을 주민을 왜 구하는 건데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그의 통일감부터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현 정부 그리고 헌법의 정신에 새겨져 있는 통일가는 북한을 자유시장 경제에 편입시켜서 점진적으로 평화로 통일을 시키겠다라는 방식이 현 정부와 헌법 정신에 녹아있는 통일관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통일관이고요. 근데 태용은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TV조선의 모란봉 클럽이라는 68회에 출연을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서 통일시키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전쟁밖에 없죠. 네, 전쟁 위협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얘기했던 안보하고는 완전히 다른 반대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위배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이자는 탈북을 하고 우리나라에 온 지 4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재산이 18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평생 벌어도 18억 벌기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탈북민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이런 4년 만에 이런 10억대 거의 20억짜리 재산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까? 자식도 재산이 1억 5천 정도 되고 재산도 상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또 미래통합당의 박형준이라는 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남과 북의 차이라고. 태구민 후보가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벌써 18억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어떻게 모은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막판에 나오고 있어요.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은 바는 없지만 태구민 후보가 여기 와서 강연도 많이 했고 책도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재산을 모은 것이지 자유시민으로서 그야말로 그게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남과 북의 차이라고요? 당신은 북한 사람입니까? 제가 미래통합당 그분한테 묻고 싶네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뼈 빠지게 돈 벌어도 18억 벌기 힘들거든요. 정말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지 전혀 공감 자체를 전혀 못하네요. 일반 시민들의 느낌을 전혀 공감을 못하네요. 그러면서 박탈감을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자들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에 대해서 태구민 이자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1996년 강릉 북한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은 북한 군대의 강한 정신력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 라고 서술합니다. 현 정부의 국회의원이 되었고 고위공직자가 되겠다는 그의 말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직까지도 북한의 체제를 신봉하고 북한의 국방력을 상당히 신뢰하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자를 믿어도 될지, 북한에다가 우리 현 정부와 남한의 정보를 빼돌리진 않을지, 스파이 짓을 하지 않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발언을 떠들었습니다. 1911년 경성에서 테라우치 총독가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여긴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27년 하바로프스크에서 32년 이찌모 폭파 사건인데, 그리고 이 심장 옆은 33년에 내가 동지 셋을 팔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한전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탈북민 정책에서도 상당히 어이없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탈북민이라면 비록 범죄자라도 모두 받아들여야 된다. 헐. 이 말을 2020년 2월 11일 본인이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한다는 건 이제 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큰 게 이제 마음의 좌절감을 느꼈던 것은 북한에서 여기 내려왔던 청년들이, 2명의 청년들이 그들이 범죄자이냐 아니냐 그것을 조명하기 앞서서 그들이 후생하는 넥스트에게 그들을 북한이 벌려드냐 이 사실 보는 것들이 정말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거 좀 우정활동을 해야 되겠다. 좀 이런 확신을 크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총선 전에 최근에 북한 탈북민이 이제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가 탈북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현 정부에서 다시 추방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북한 정권에서 이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면 현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무리 탈북을 했더라도 범죄자인데요. 북한 사람만 죽이라는 법 있습니까? 남한 사람은 살인 안 하겠습니까? 그거를 왜 믿지를 않고 범죄자라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과연 안보입니까? 이런 안보, 이게 과연 안보인가요? 범죄자를 위한 안보가 말이 됩니까? 현 남한에 있는, 현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안보는 전혀 없는 건가요? 이런 자를 공천한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북한 정당인가요? 묻고 싶네요. 심지어 미래통합당의 대표인 김종인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구민 공사 공천은 국가적 망신이다. 같은 당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또 했었죠. 이런 큰 흐름, 이런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게 획기적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자들이 보수인가?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빨갱이 사상, 진짜 빨갱이들을 데려왔어요. 그래놓고 무슨 지금 안보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당히 어이가 없고요. 보수가 거의 이제 다 죽었다, 거의 밑장 바닥이 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이 미래통합당과 박근혜 정권은 탈북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용을 해왔습니다. 먼저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는 국정원과 함께 탈북 단체를 동원해서 댓글 부대를 활동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죠. 2012년 중순쯤 탈북단체인 NK지식인연대 간부 박모 씨가 탈북자 A씨에게 제시한 조건입니다. 박 씨는 A씨에게 아고라에 좌파들이 득세하고 있으니 이들의 논리를 비판해달라고 했습니다. 글을 매일 써도 되지만 일주일에 최소한 2건은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A씨는 탈북 이후 국내에서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결국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 과정에서 원고료를 국정원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인 김모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중간책을 통해 나눠준다는 얘기였습니다. A씨에 따르면 여론 조작은 크게 칼럼과 댓글로 구분되는데 칼럼은 1개, 댓글 10개에 각각 5만원씩이 지급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탈북민 단체들이 말이 탈북민 단체들이지 이자들이 국가의 모든 그 사업, 국가 사업의 국가 세금을 지원 보조금을 자신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공금을 횡령한 사건들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통일부 산하 탈북민단체 대표 김모 씨와 또 다른 탈북민단체 대표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탈북민을 지원하려고 지급한 보조금 1억 3,500만 원 중 일부를 빼돌려 자신의 집과 차량을 사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요, 보조금 받아가지고 왜 장을 보셨죠? 왜 GS 슈퍼에서 야채 가게에서 왜 장을 본 거 가지고 특급 매식비로 처리를 하신 거죠? 그 회식비 하면 안 돼요? 네? 그 회식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탈북자 단체에 그동안 1억 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개새끼야! 이만큼 탈북민들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대로 된 세터민으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획기적인 진짜 그들이 말하는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지원과 그리고 제대로 된 안보정신 그리고 이들을 더 이상 미래통합당이나 이 자들이 이런 자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하지 않도록 뭔가 특별한 방안을 내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탈북민들을 제대로 잘못 이용하면 저는 국기문란, 국가를 전복시키는 테러 집단으로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옹호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고 하고 있는 게 미래통합당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수라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심지어 태영호 이 사람은 신천지의 언론사인 천지일보의 천지인상까지 2018년 때 수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통일을 얘기하죠. 오늘 천지일보에서 저한테 주는 천지인상이 앞으로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서 추잡하고 더러운 이런 세력들을 왜 자꾸 같이 유착관계로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이들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사이비 종교를 이용하고 북한에 내려온 탈북민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심지어 북한에서 아동 강간을 한 이 범죄자 그리고 북한의 46억 달러를 들고 날라버린 이러한 범죄자를 어떻게 이런 자들을 정치인으로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는 건지.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그리고 이 태영호라는 자는 장사꾼인지 태영호 전 북한공사가 인터뷰를 2시간에 100만원이나 받는 국내 언론 최대 2시간에 100만원이나 요구했답니다. 이에 대해서 외신 기자들도 저널리즘 윤리 위반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2016년에 만명했는데 이 사람의 인터뷰를 고작 봤는데 2시간에 10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국내에서 돈을 받고 인터뷰하는 방식조차 드물고 액수도 고가라는 겁니다. 뭐 이자가 그렇게 유명한 자인가요? 그리고 그 돈도 순전히 태영호 이자가 측에서 받기 위한 그런 돈이나 몫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우리 남한 측에 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건 뭐 장사꾼 다 됐네요, 완전히. 자본주의에 완전히 뭐 찌들어졌구만. 솔직히 이런 자를 찍은 강남구의 지지자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자들을 어떻게 믿고 강남을 믿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믿고 국회의원의 그 배지를 주신 겁니까? 도대체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보수라고 생각해서 찍으셨어요? 또 대구처럼 짝대기만 꼽으면 무조건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당 보고 찍으신 건가요? 그 당 보고 찍은다는 어리석은 그 생각 때문에 강남이 북한화됐고 미래통합당이 빨갱이당이 됐습니다. 뭐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 뭐 강남 구민들의 강남구의 그 유권자들 몫이니까요. 스스로 그 몫에 대해서 심판받으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명언이 생각나네요. 내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보다 더 저질스러운 사람이 나를 지배할 것이다. 지배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듯합니다. 대구에 살고 있지만 대구에 살고 있는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 아마 강남 구민들도
좀 이런 충격을 헤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투표 좀 제대로 잘하시고 부디 정치에 관심 좀 가집시다. 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